저희 신과 함께에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몰도바는 따로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주제가 많지 않았던 나라인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큰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주목을 받는 거죠. 오른쪽에 트란스니스트리아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러시아군이 2,000명, 1,500명 정도가 주둔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지도를 딱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크라이나 서쪽에 이제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이제 공략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오데사를 이제 서쪽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트란스니스트리아부터 오데사를 거쳐서 크림반도를 거쳐서 러시아까지 가는 이 흑해 지역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크라이나가 사실 지금까지 전투를 이제 진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서쪽이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서쪽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들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건데, 서쪽이 불안해지면 우크라이나도 이제 훨씬 힘들어지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여러분을 우리나라 밖에 어딘가로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야, 우리 지구본 연구소 정말 참 많은 나라들을 네. 시즌 1 때부터 생각하면 정말 많이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리스트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언제 한번 이렇게 문서로 요약해서 한번 지도에 한번 표시해볼까요? 그거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전 세계 지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 원래 내가 여행 갔던 나라 찍으면 이제 네. 다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핀 꽂고 하는 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우리 백으로 이렇게 딱 해놓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디에다 핀 꽂습니까? 오늘은 왜 이 나라 이야기 안 해주나라고 사람들이 말씀하셨던 이제 몰도바입니다. 몰도바. 몰도바. 몰디브 아닙니다. 아, 몰도바. 몰도바는 저기 러시아 옆에 그 우크라이나 옆에. 아, 우크라이나 옆에죠. 이제 신혼여행 많이 좋아하는 이제 몰디브는 이제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고. 네네네. 헷갈리시면 안 되죠. 몰도바. 예, 몰도바. 여기가 제가 지구본 연구소에서 몰도바 이야기는 예전에 우크라이나 이야기, 예전에 이제 3프로 TV에서 같이 이제 나와서 이야기할 때, 우크라이나 이야기할 때 그때 해주셨었나요? 그때 잠깐 이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가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나라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를 잠깐 이제 했었었는데, 동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렇죠. 유럽 전체에서. 유럽 전체에서.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새삼 지도를 이제 많이 보시다가 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는. 네. 그리고 뉴스에도 최근에 좀 등장하고 있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몰도바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가져나왔습니다. 사실 따로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주제가 많지 않았던 나라인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는 거죠. 여기로 막 저 피라민들도 막 가고 했던 데가 여기 맞나요? 몰도바로도 일부 가긴 했습니다만 잘 안 가요. 여기가 친러 성향이죠? 뭐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지원이라든지 뭐를 받으려면 조금 잘 사는 나라 쪽으로 간 게 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폴란드를 거쳐서 뭐 독일이나 체코 이런 쪽까지 이제 넘어가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몰도바를 소개해드릴 텐데, 몰도바는 아주 쉽게 생각해서 우크라이나, 요즘에 다들 아시죠? 어디 있는지 대충.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서쪽에 있어요. 서쪽. 서쪽이 이제 동유럽이 막 그렇죠. 이제 있는. 루마니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이에 껴 있는 이제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네. 혹시 이렇게 세로로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 나라가 몰도바든가요? 세로로 길게 다니는 건 아마 정프로님 말씀하시는 거는 요즘에 몰도바 이야기를 하면서 오른쪽에 이렇게 긴 띠처럼 돼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말씀드릴 분리주의자들이 이제 별도의 어떤 그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국가를 선언한 이제 그 지역이 자꾸 나오면서 요즘에 몰도바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띠처럼 아주 가느다랗지만 길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이제 트란스니스트리아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실 국가예요. 자기들끼리는 국가를 만들어서 선언했는데 물론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기도 하고, 사실 여기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여기에 러시아군이 이제 한 2,000명, 1,500명 정도가 주둔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트란스니스트리아? 그러다 보니까 지도를 딱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있고 우크라이나 서쪽에 이제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1,500명이 이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이제 공략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오데사를 이제 서쪽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트란스니스트리아부터 오데사를 거쳐서 크림 반도를 거쳐서 러시아까지 가는 이 흑해 지역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지도에서 보면은 자꾸 네네네. 이제 생각들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를 포위하는 거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사실 지금까지 전투를 이제 진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서쪽이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서쪽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 가지고 이제 네네네.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들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건데, 서쪽이 불안해지면 우크라이나도 이제 훨씬 힘들어지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몰도바 네.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어떤 나라입니까? 몰도바는? 일단은 작은 나라입니다. 네. 면적이 한 33,000 정도 되니까 대한민국 3분의 1 정도. 경상남북도 정도? 뭐 그보다 좀 더 크죠. 좀 더 크네. 예, 예. 네. 대한민국 3분의 1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인구 같은 경우는 한 400만이라고 되는데 400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적다라는 게 중평이에요. 훨씬 적다고요? 예, 많은 게 아니고. 왜요? 왜냐면 일단 트랜스니스트리아 지역은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 건데, 몰도바는 일단 자기네 거라고 다 이제 붙잡아 놓고 있는 거고, 나라가 원체 가난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유럽의 다른 나라, 전 세계 여기저기 나가가지고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인구가 상당한 이제 비유중이 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있지만 실거주는 아마 한 250만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가 있겠네, 특히. 그렇습니다. 네. 자, 작고 가난하고 인구도 많지 않은 예. 나라. 가난하다고 그러는데 뭐 이게 한 3,300달러 정도 돼요. 1인당 GDP로 따지면. 유럽에서는 굉장히 적은 편이죠. 굉장히 적은 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PPP로 따져도 뭐 한 7,000달러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이제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 유럽에서 보통 가난하다고 분류되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뭐 통계에 따라 좀 달라요. 왜냐면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런데 유럽에서 보통 제일 가난한 나라라고 꼽으면 이제 우크라이나도 가난한 편이에요. 우크라이나가 보통 이제 그 유럽의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제 가난하다는 말도 있고, 네. 룰이 제대로 안 통한다는 말도 있고,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말도 있고, 예, 사실 그래서 전쟁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되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렇게 치를 떠는 한번 이제 경험을 해본 분들은 거기서 가서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한다든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뭐 이런. 그렇죠. 상당히 갑갑하고 그런 곳이다라고 할 만큼 사실 이제 유럽에서 제일 이제 빈국을 꼽으면 제일 밑에 이제 우크라이나, 몰도바, 그 다음에 조지아. 네, 이런 지역이 있고, 뭐 거의 같은 레벨의 이제 알바니아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낮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제 한 5,000달러 정도 되는 나라들이 이제 뭐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 그 다음에 뭐 헤르체고비나 이제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위에가 다 발칸반도죠. 뭐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이런 국가들이 한 8,000달러, 7,000달러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8,000달러 1인당으로 환산해가지고 8,000달러 미만인 국가들, 그 원저리에 있는 국가들이 보통 이제 빈곤 국가로 유럽 내에서는 이제 보통 분류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시면 느낌이 이제 발칸반도, 예, 산이 많은 그런 지역. 그 다음에 그렇죠. 대부분이 다 그런 지역이고 농사 짓기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 잘 사네. 대한민국은요, 이 세계 탑 클래스예요. 제가 어디 가서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그 뭐 세계에서 팔리는 벤츠 S 클래스가 우리나라가 세계 두 번째, 3인가? 뭐 그렇다고. 뭐 두세 번째일 거예요. 예, 유럽에서 팔리는 만큼 우리가 팔린대요. 유럽 대륙 전체에서 팔리는 만큼이. 그러니까 중국이 아마 거의 제일 많을 거고. 중국, 뭐 그다음 미국, 뭐 예. 우리나라나 미국은 둘 중에. 뭐 포르쉐도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많이 팔리는 나라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몰도바는 뭐 몰도바 민족이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민족으로 따지면은 여기는 이제 루마니아하고 거의 이제 친척 관계예요. 그래요? 예, 루마니아하고 묶어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을 법한. 이제 말은 이제 루마니아어, 몰도바어가 따로따로 있지만 거의 뭐 그냥 알아듣는데 별 지장이 없는 큰 사투리 뭐 약간 그렇죠. 사투리. 그래서 보통 이제 민족 구성을 보면 이제 루마니아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한 82%,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한 6%, 그다음에 이제 가가우즈라고 그래 가지고 가가우즈가 뭐야? 이름이 좀 이상하죠. 가가우즈는 이제 터키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한 4.6% 정도 있어요. 주로 남부 지역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한 4%, 그다음에 불가리아 계통도 한 2% 정도. 그러니까 주로 동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 사람들이 이제 섞여 있는 이제 그러한 나라인데, 제가 루마니아하고 되게 이제 친척 관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기가
이제 루마니아 국기랑 몰도바 국기랑 놓고 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 색깔은 똑같아요. 이제 삼색기에 청색, 배열만 노란색, 달라요? 빨간색이고 아니 배열도 똑같아요. 네. 뭐가 다르냐면은 몰도바 국기에는 이제 휘장이라고 그러죠. 국장이라고 그러죠. 아. 예, 국장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 이제 루마니아 국기는 그게 없고 이제 그 차이일 뿐이지 사실 거의 똑같아요 보면은. 아 그래요? 예. 원래는 거의 같이 나온 나라, 그 루마니아랑 같은 계열, 예, 그렇죠. 분리된 뭐 이런 느낌? 합쳐졌다가 떨어졌다가 뭐 이런 이제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몰도바어가 이제 별도로 있으니까 음. 여기가 이제 그 주된 언어긴 하지만 루마니아어도 공용어로서 잘 통용되고 러시아어도 이제 통용되는 네네네. 이제 그러한 지역이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 루마니아어 예전에 루마니아 시간에도 이거 말씀드리려다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이 루마니아어는 이제 동유럽은 주로 슬라브 계열이잖아요. 뭐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루마니아 쪽 같은 경우는 이 루마니아나 몰도바 같은 경우는 이 양쪽 언어가 다 이제 라틴 계열입니다. 아 라틴어 계열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원형이 잘 보존돼 있대요. 저도 뭐 언어는 잘 모르지만. 고대 라틴어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배우고 나면 이제 뭐 이탈리아어, 그 다음에 불어, 스페인어, 영어, 뭐 이런. 스페인어, 뭐 포르투갈어 이런 거 배우는데 되게 쉽다고 그래요. 예. 하긴 라틴어에서 이렇게 분화된 말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딱 중간 정도에 있는 네. 거여가지고 되게 쉽게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다른 나라도 많이 나가나?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종교는 대부분 이제 러시아 정교가 이제 러시아 압도적으로 종교. 거의 뭐 100% 가까이 되는 거고. 이 몰도바 지도를 이제 화면에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몰도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내륙국 같지 않은데 내륙국이에요. 내륙국 같지 않은 내륙국.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닷가가 근처에 있긴 한데. 바로 바닷가에 있는 거죠.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얼핏 보면은 이제 흑해랑 접해 있는 것 같아요. 흑해랑 접해 있는 것 같은데 몰도바랑 흑해 사이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땅은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예, 절묘하죠? 밑을 깎아 먹었네. 그렇죠. 움푹 파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도바 남쪽에 흑해랑 접해 있는 저 지역은 이제 부자크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저기는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저거는 몰도바 드려야 되지 않나? 저기가 이제 부자크 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서부터 이제 여러 세력들이 역사적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소련이 이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이제 오데사, 우크라이나 오데사가 쭉 관할하는 그 행정구역을 편입을 시켰어요. 바닷가는 니들이 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그다음에 오데사 주의 이제 관할로 되면서 그게 그대로 독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몰도바는 좀 억울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저 부자크라는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저 지역으로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도로가 딱 2개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 남쪽에 화면을 막 확대를 해보시면 띠처럼 흑해와 그 사이에 보면 다리가 놓여 있는 예 모래사장이 쭉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이제 하나 그 통로가 하나 있고요. 바다 밑쪽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저기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본토하고 연결되는 부자크 지역이 저기 하나 있고, 그다음 위쪽으로 쭉 보시다 보면은 몰도바를 살짝 지나가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위쪽 도로는 이 몰도바를 거쳐서 이제 부자크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상대방 영토를 계속 지나가야 되니까 상대방이 이제 몰도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도 좀 바다로 나가고 싶다. 당연히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1999년에 이제 몰도바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협의를 했어요. 협상을 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저 몰도바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그 사이에 보면은 다뉴브 강이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도나우강 다뉴브 강. 예. 그 강에 사실은 절묘하게 몰도바가 접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450m 정도를 450m? 예, 450m 정도를 열어준 거예요. 아니 한 4.5km는 해줘야지. 그래서 왜냐면은 450m가 아마 우크라이나가 몰도바 지나가는 고기도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쓰는 만큼 너도 해줄게. 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몰도바가 내륙국인데 항구가 만들어진 거죠. 딱 450m짜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루줄레스티라고 하는 아주 그 조그마한 이제 항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몰도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예요, 바다로. 되게 소중한. 그렇습니다. 창구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일단 석유 터미널도 만들고 여객선도 만들고 컨테이너 이거 아주 조그만한 데다가 막 온갖 거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이 항구 같은 경우는 만들 돈도 없어가지고 이제 유럽 재건 및 개발은행 EBRD라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100% 소유를 해서 이제 유럽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제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450m. 450m.
아 여기로 이제 무슨 저 뭐 그냥 민간 무슨 배 같은 것도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래서 여객선 같은 경우는 터키까지도 가기도 하고요. 아 여기서 출발해서. 예, 그래서 이 도나우강, 뭐 다뉴브강 같은 경우는 강을 따라서 쭉 온 배들이 바로 흑해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다뉴브강과 접할 수 있으니까 꼭 흑해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상류로도 올라가서 유럽 쪽으로도 갈 수는 있어요. 이제 뭐 이제 팔아먹을 많은 것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문제라서 그렇지. 네. 그래서 한 450m 소중한 이제 그 접근권을 이제 확보를 한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내륙국이지만 한국과 있다. 여기는 어떻게 좀 몰도바 이름은 약간 따뜻한 느낌인데 그건 몰디브 때문인 것 같고 여기 뭐 추운 나라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륙성 온화한 대륙성 기후. 온화한 대륙. 왜냐하면 옆에 흑해가 있잖아요. 흑해를 끼고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한 20도에서 25도. 아 덥진 않네요. 예, 그다음에 겨울이 이제 영하 한 4도. 막 춥지도 않네요. 예, 강수량은 한 400에서 600mm. 조금 건조하네요. 좀 건조한데 그러니까 농사짓기 좋은 거죠. 이게 비가 한꺼번에 오고 땡땡 마른 게 아니고 꾸준하게 오는 네네네. 이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 국토의 한 83%가 이제 농경지예요. 아 농업 국가예요? 네, 농국가입니다. 다 이제 그 구릉지고 우크라이나와 더불어서 이제 되게 토질이 좋은. 아 그래요. 예, 그런 동네니까. 예, 그래서 날씨도 괜찮고 그 다음에 토양도 좋고 그래가지고 농업 생산성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소, 과일,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뛰어오르는 이제 해바라기 씨, 그다음에 이제 와인. 예, 몰도바 와인이 이제 또 괜찮은 와인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몰도바는 해외에 수출하는 게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이제 과거에는 해바라기 씨유, 예, 이거였고 요즘에는 이제 희한하게 그 피복 전선 아마 공장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피복 전선이요? 전선. 우리 쓰는 전선.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수출량의 이제 많은 분야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소련 시절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더불어서 이제 양쪽이 이제 식량을 공급하는 역할들을 이제 주로 했던 이제 그런 지역인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은 식량이지만 그래도 중공업 지역도 이제 꽤 있고, 그다음에 첨단 이제 산업하는 지역도 꽤 있었는데 몰도바는 철저하게 이제 식량 공급지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작은 대한민국 3분의 1 정도 면적인데, 그러네요. 여기가 소련 전체 이제 뭐 와인 소유량의 한 8%. 과일의 12%, 뭐 통조림의 뭐 한 10% 정도로 담당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농업 특화된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몰도바 와인은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하더라고요. 되게 독특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몰도바는 주로 이제 자국에서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수출하는 용도로 이제 가고 있고. 그래서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와인 저장고가 있는 지역이 또 이 몰도바이기도 합니다. 한꺼번에 200만 병을 저장할 수 있는. 아 진짜요? 예. 아, 프랑스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 구소련 시절에 만들어놨던 건지 아마 대형 시설이 이제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창고로는 제일 큰. 예. 뭐 자기들 말로는 제일 크다 그래요. 네네네. 근데 이제 원체 이제 농업 위주다 보니까 이제 농촌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정말 유럽 맞나 싶을 정도의 이제 자급자족적인 화폐 경제가 아닌 이제 이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키운 거 우리가 먹고. 그렇죠. 그냥 그걸로 쓰는 거죠 보면은. 예. 그래서 주로 뭐 수출을 한다고 해도 옆 나라인 루마니아, 그다음에 과거 인연이 있던 러시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가는 정도 수준이고 주로 농산물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나라는 도대체 뭘로 해서 뭐 돈 벌어오냐라고 하면은 주로 외국에 나가 있는 노동력이 벌어오는 송금, 송금이 주된 외화 획득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필리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필리핀 가정부 이런 사람들 뭐 그 노래하는 이제 사람들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국에 보내는 게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몰도바는 뭐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닌 이 농업 국가로서 주로 이제 젊은이들 많이 해외 나가서 돈 벌어서 그렇죠. 나라에 갖다 가족들한테 갖다 주고 보내주는. 그리고 이제 수도는 이제 키시노우라고 그래가지고 예,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구 한 50만 되는 정말 작은 동네인데 가보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소비에트 뭐 미니어처. 예, 옛날 1970년대 소비에트 분위기가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그래요? 네, 그래서 시간 여행하기 좋은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몰도바 이야기를 이제 하면 뭐 다른 이야기보다도 여긴 뭐 자원 뭐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분리주의 세력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분리주의?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예전에 조지아 같은 경우도 뭐 남오세티아 뭐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뭐 보면 친러랑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의 구소련 시절에 러시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지역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데 꼭 러시아 사람들뿐만 아니고
다양다종한 인물들이 이제 모여 있다 보니까 이제 이슈가 되는데 몰도바 같은 경우도 이 작은 나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그 동쪽에 있는 분리주의 지역이 하나 있고 남쪽에 아까 정프로님이 무슨 민족 이름이 이래 했던 가가우지아라고 하는 이 가가우지아 지역도 어떻게 보면 분리주의 형태예요. 분리 형태예요. 가가우지아. 새 이름 같은 느낌. 그렇죠. 뭐 가마우지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이제 튀르크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터키 쪽 네네. 혈통으로 따지면 그런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동방 종교를 개통이다 보니까 이슬람은 네. 아닌 상당히 독특한 이제 이런 거고 자기 말이 따로 있어요. 가가우지아 쪽은 예, 말이 따로 있는데 터키어랑 유사하다고 그럽니다. 터키어가 유사하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발칸반도에 있는 이제 불가리아 쪽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19세기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이 사람들을 여기로 데려왔다고 그래요. 여기 있던 이제 그 다른 사람들 쫓아내고 네. 이제 데려오면서 여기에 이제 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가가우지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분리 독립을 막 추진하려다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자치권 정도를 아주 강력한 자치권을 받는 조건으로 네. 이제 현재는 이제 일단은 몰도바 안에 이제 있는 것으로 타협을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성향은 이제 러시아 쪽, 친러 쪽 성향이 좀 강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루마니아하고 독립을 할 경우에는 우리 따라 독립하겠다. 몰도바하고 뭐 이제 루마니아가 이제 같이 연합 국가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이제 보이고 있는. 하지만 뭐 어떻거나 지금은 그래도 몰도바라는 그 국가 틀 안에 있으니까 그냥 가가우지아라는 이제 뭐 별도의 지역이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네.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제 트란스니스트리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예, 가늘고 긴 뭐 칠레처럼 이렇게 네네네. 쭉 가 있는 이제 이런 거죠. 면적은 한 4,100제곱킬로미터 정도? 4,100제곱킬로미터 가늘고 긴 거 따지면 한 200km, 20km 이렇게 그렇죠.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네. 거죠. 예, 인구는 한 47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드레스트르 강을 따라서 딱 분리되어 있는 그리고 몰도바 다른 지역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말 자체가 네. 이제 드네스트르 강 너머의 땅이다라는 지역이 트란스니까 뭐뭐 넘어잖아요 보면은. 예. 드레스트르 강이 있고 그 강 너머 쪽의 그 강 땅. 동쪽이 이제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체적으로 국가임을 선포를 하고 네. 그래서 낫 망치도 그려져 있어요. 옛날 구소련 소비에트 네네네. 이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수도도 따로 있습니다. 티리스폴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도도 따로 있고. 트란스니스트리아 안에 수도가 또 따로 그렇죠. 있어요. 자기들 나라니까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돈도 있어요. 화폐도. 그래요? 예, 트란스니스트리아 루블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돈도 찍어내고 그 다음에 여권도 이제 발행합니다. 그 자체적으로 경제가 돌아가요, 그럼 거기가? 여기가 이제 몰도바가 가침이 없는 나라인데 네. 이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이 이제 그 강을 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수력 발전소가 이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전력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제철, 네. 그 다음에 뭐 야금, 뭐 그러니까 주로 금속을 다루는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판매하는 게 이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먹고 사는 또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몰도바 전체 전력의 한 80% 정도가 이제 이쪽에서 나온다. 80%? 예.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네요, 여기. 그렇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이제 몰도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프죠.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이 그래도 이 사실 띠처럼 가늘고 긴 뭐 도대체 뭐 해서 먹고 사나 싶은 나라인데 살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러시아가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도와주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가스를 싸게 줍니다. 너희들.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네. 그래서 몰도바한테는 너희들은 이를테면 천 입방마다 천 입방에 이제 $1,000 이렇게 하면은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너희들은 $160 파격적으로 할인해 주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저렴하게 주면은 장점이 뭐겠어요? 그걸로 뭐 그걸로 다른 뭔가 공장을 돌릴 수 돌리면 있고. 경쟁력이 제품 그렇죠.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제철이라든지 뭐 이런 산업들이 나름대로 이제 경제력을 이제 가지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 가스 요금을 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내요. 이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네. 러시아에 그나마 싸게 준 건데도 네. 그래가지고 현재 그 한 $70억 정도 한테 이제 가즈프롬에 이제 빚을 지고 있는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거의 생각 안 하고 그냥 주는 거죠. 이제 보면은. 예. 자, 하여튼 이런 지역이 있는 몰도바. 예. 그래서 그 동안에는 뭐 몰도바, 트란스니스트리아 서로가 그냥 소가 닭 보듯이 그냥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트란스니스트리아하고 연결되는 지역은 다 봉쇄를 했겠죠, 당연히.
여기 이제 저기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몰도바도 이거 어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이제 통제력을 강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트란스니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편해지고 옹색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독립국가로 간다는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참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역사의 무게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참 들어요. 지금 그 몰도바 영토 대부분 지금 몰도바하고 트란스니스트리아 이 합했던 지역 대부분은 이제 베사라비아라고 보통 불리던 지역인데 베사라비아? 예. 베사라비아라고 불리던 지역인데 이게 한때는 또 루마니아 영토였어요. 그러니까 루마니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몰도바는 이제 수복해야 될 고토예요. 예. 약간 중국에게 대만 같은 느낌? 뭐 그거보다도 좀 더 강한 이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베사라비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15세기 이후에 한동안은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쭉 하다가 그다음에 19세기부터는 이제 러시아가 또 이제 지배를 하던 이제 그런 지역이죠. 양쪽에 껴있는 이제 그런 세력이었다가 이제 크림 전쟁 그 1850년 19세기 있던 크림 전쟁 나이팅게일이 등장했던 그 크림 전쟁 이후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땅을 일부 내놓으면서 지금의 루마니아 지역이 이제 어떤 그 하나의 루마니아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루마니아 시간 때 말씀드렸지만 루마니아는 이제 왈라키아라는 지역이 지금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영토들이 이제 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몰도바 지역을 가리키는 또 몰다비아라고 하는 공국이 있었어요. 요 지역이 이제 합쳐지면서 루마니아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루마니아 이제 남쪽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몰도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루마니아의 원조쯤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보면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루마니아 같은 경우가 그 전쟁에서 지긴 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승전국으로 또 이렇게 잘 요리조리 돼가면서 대루마니아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 북쪽 동쪽으로 영토를 확 넓히면서 루마니아 역사상 가장 대규모 영토를 이제 확보를 하면서 지금의 몰도바 지역 대부분이 이제 그 루마니아 영토로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 이걸 보고 있던 이제 소련 같은 경우는 야 거기는 원래 우리 땅이지 우리도 영국권이 있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러시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일부 공화국처럼 망명공화국처럼 이런 것들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이제 전에 이제 히틀러 그다음에 스탈린 사이에서 낀 이제 루마니아가 갈팡질팡할 때 이제 초반에 스탈린이 막 위협을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의 이제 몰도바 지역, 그러니까 베사라비아 지역에 이제 소련군을 주둔하는 이런 요구 사항을 이제 내걸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몰도바라는 지역은 그래서 루마니아하고 그다음에 그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서로가 이제 충돌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루마니아가 독일이랑 한편 들어가지고 소련 침공했다가 이제 처절하게 박살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소련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을 이제 자기 땅으로 확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몰도바 소비에트 공화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정식으로 딱 부여를 이제 해놓게 됩니다. 근데 해놓게 됐는데 해놓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어디가 몰도바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다와 접한, 흑해와 접한 그 지역을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냥 밑으로 쭉 내리면 될 것 같은데 이 지역을 굳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해가지고 관할 경계를 그렇게 그어놨던 게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면. 그러니까 당시 소련 이제 스탈린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가장 내 거고 쟤는 지금은 내 거가 됐는데 예전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기절이 있는데 쟤한테 바다를 주면 또 엄한 짓 할 수도 있어. 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믿을 만한 우크라이나한테 다 도나우강 흑해 연결되는 지역을 다 몰아준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지역은 계속 소련 영토로 남아 있다가 1989년부터 이제 이 지역이 좀 들썩들썩합니다. 사실은 구소련이 왜 붕괴됐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소수민족 문제가 있었거든요. 구소련에? 그러니까 워낙 넓으니까 많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뭔가 여러 가지 배려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불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고르바초프 시절 되면서부터 첫 번째로 이제
그 중앙 정부 통제력이 약화되니까 네. 소수민족 공화국들이 들고 나가기 시작했던 거고 거의 첫 번째로 나왔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몰도바예요. 그래서 몰도바도 자체 소비에트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 결의를 한 게 이제 공용어로 러시아어 이외에 네. 몰도바어, 루마니아어도 이제 공용어로 하겠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소련에 갖고 있던 정책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작지만 아픈 이제 결정을 내린 변화가 시작이 됐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1990년에 이제 몰도바도 이제 그 분리 독립을 네.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몰도바 인민전선이라고 하는 정당이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몰도바 인민전선이라고 하는 이 정치 세력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독립하겠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네. 독립한 다음에 루마니아하고 우리는 합치겠다. 그다음에 소수민족은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소수민족이라고 하면 갑자기 소수민족이 된 러시아인 같은 경우는 저 자식들 뭐야? 네네네. 그러면 너희들이 나가라 오면 우리도 따로 차릴 거야. 라고 그래가지고 1990년 9월달에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 주로 러시아 사람들이 몰려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독자 공화국을 이제 선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이 모습을 봤던 아까 남쪽에 있었던 가가우지아 이 지역도 이제 우리도 독립. 네네. 그래서 1991년 8월달에 독립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몰도바 같은 경우는 아니 너희들이 나가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1992년에 이제 공격을 이제 하는데 사실은 막 몰도바 그러면 정식 군인이 있었냐?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뭔가 민병대 같은 예 그다음에 공격을 하니까 이제 트란스니스트리아도 이제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거기도 민병대? 여기도 민병대인데 네. 여기에는 이제 누가 있었냐면 옛날 구소련 시절부터 주둔하던 이제 그 이름은 참 거창하죠. 그 14군이라고 하는 이제 군 이제 사령부가 여기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옛날 구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직접 전투에 참여는 하지 않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던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도와주면서 사실은 몰도바가 훨씬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지일 상황이었는데 호각세를 이루면서 결국은 이제 91년 러시아가 이제 중재를 나서서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특정 어느 쪽이 한쪽 승리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92년 이제 러시아가 이제 중재를 하면서 그 휴전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 당시에 한 1,000명 정도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규군끼리 막 싸웠다기보다는 막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94년에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선거를 치른 다음에 당시에 이제 민주농민당이라고 하는 그래도 중도 세력의 당이 승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루마니아하고의 합병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면서 가가우지아 지역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계속 있을게. 단지 우리한테 자치권을 줘라. 그래서 오케이를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몰도바하고 트란스니스트리아는 관계는 이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이제 반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지난 통계이긴 한데 이제 2011년쯤 보면 이제 그 몰도바 사람들은 루마니아하고 이제 통합을 이제 원하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지지하는 사람은 좀 적고 그다음에 반대가 더 많았고 반대로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합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서로가 약간씩 이제 어긋나요. 이쪽에서 통합하자 그러면 저쪽이 반대, 저쪽이 통합하자 그러면 이쪽이 반대. 뭐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몰도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루마니아와 합치면 루마니아는 이제 EU 회원국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드밴티지가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이제 합니다만 내부적인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몰도바는 역사가 아주 오래된 나라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겁니까? 최근 뭐 한 19세기 넘어서 그러니까 이제 정식의 국가 우리가 말하는 네이션 스테이트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유럽 특유의 그 공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슨 전쟁할 때마다 저쪽으로 꺼졌다가 내가 돌려받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지역 양쪽 세력 뭐 터키 그다음에 러시아, 루마니아 각종 세력들이 교차하는 지역에 있던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사실 이제 그 2000년대 이후에 이 몰도바에 대해서 나름 좀 정성을 쏟습니다. 예. 또 과거에 이제 우리 소련의 마지막 경계였잖아요. 제일 최서단 경계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그 친서방으로 전환되는 걸 좀 막으려고 이제 러시아 정보 당국 그 FSB라고 부르는 KGB 후신인 FSB가 이 지역에 대해서 정치 공작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2010년 사실 여기는 이제 몰도바 같은 경우는 그 2000년인가 2001년인가에 이제 공산당이 다시 집권하기도 했어요. 선거로.
예, 좀 그런 성향인 나라다 보니까 이제 잘 네. 먹혔는데 이제 2년 전이죠. 2020년에 이제 친러시아 성향의 원래 이제 기존 대통령 도돈이라는 이름의 도돈 대통령이 패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친서방 성향의 이제 마이야 산두라는 이제 여성 대통령이 승리를 하면서 이제 이 러시아 측이 좀 상당히 당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의회는 여전히 이제 그 친러 세력이 많으니까 일이 아무것도 안 되게 계속 반대를 이제 해오는 방식으로 하다가 이제 의회를 해산해 버립니다. 네. 의회를 해산해서 선거를 해가지고 이제 과반 쪽으로 이제 친 EU 가입을 내세운 이제 중도파가 이제 승리를 하면서 네. 러시아가 이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체면을 좀 구긴 이제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당시에 왜 러시아가 그런 저기 예측을 잘못했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해외 투표가 이렇게 열심히 많이 할 줄은 몰랐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해외에 계신 분들 투표를 열심히 했군요. 예.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제 무조건 EU 가입이지 무슨 친러야 친러는 뭐 이러면서 하면서 사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당시에 2020년 그다음에 2021년 뭐 총선 이럴 때 친러 세력이 계속 득세를 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좀 다른 양상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는 그냥 사소한 아차 실수 내지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갔던 일이 지금 보면 되게 뼈 아프게 이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몰도바에서 나시고 이제 다른 나라로 일하러 가신 분들 대체로 아마 좀 선진국 쪽으로 많이 가셨을 그렇죠. 테니까. 네, 어딜 가도 자기네보다는 몰도바보다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다시 러시아냐? 네,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몰도바 얘기는 오늘 여기로 끝입니까? 아니면 또 이어지는 얘기가 뭐 더 들으시고 싶으시면 제가 한 번 더 준비를 하겠고. 아 그렇습니까? 예. 몰도바 뭐 재밌는 얘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럼 한번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잘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몰도바 이야기. 몰디브 아닙니다. 네, 몰디브 아닙니다. 네, 몰도바. 네. 우크라이나의 서쪽에 있는 그 나라의 또 여러 이야기들 한번 같이 짚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최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채널에 많은 분들이 또 여러 콘텐츠들 함께 즐겨주고 계신데요. 주변 분들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아주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30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